키움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인으로서는 10번째 빅리거 멤버가 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자신이 걸어온 현재까지의 영광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순탄한 길이었다고 회상할까요? 아니면 다소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고 여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선 김하성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하성은 1995년 10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왜소한 체격이었던 김하성은 동네에 흔히 있을 작지만 단단하고 재빠른 운동신경의 꼬마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타고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배드민턴 선수를 지망하기도 했으나 배드민턴을 치기에는 신체적인 리치가 조금 부족했던 터라 야구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렇게 김하성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야탑구로 오기 전까진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야구 명문 야탑구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아마추어 생활을 시작했죠. 지금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선수라면 의례 그렇듯 김하성의 고교 성적 역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점점 세간의 집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하성이 1학년 때부터 경기에 곧잘 기용되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포텐셜이 만개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였습니다. KBO에서 활약하던 시절 당시와 마찬가지로 거포형 유격수의 자질을 일찌감치 보인 건데요. 이루수와 유격수라는 수비 핵 포지션을 소화하면서도 OPS가 18을 넘겼다는 것은 김하성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김하성은 성격 자체도 리더십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슬 마인드까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터라 그의 진로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프로 구단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정도였죠. 일단 타격이 뒷받침되는 유격수 자원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제목 중 하나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1화 중 김하성에겐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년 후배인 박효준에게 유격수 포지션 자리를 내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박효준은 고교 졸업 이후 미국에 바로 진출할 정도로 당시엔 김하성 이상의 재능을 갖고 있던 터라 김하성이 유격수 포지션에서 밀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현재 와선 메이저리그에 입성하지 못한 박효준에 비해 김하성의 재능이 훨씬 크게 여겨지긴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김하성의 강제 포지션 이전은 오히려 그의 수비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본래 유격수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는 넓은 수비 커버리지와 강한 어깨를 기본으로 장착해야 하는데요. 이미 유격수 포지션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재능 중복으로 이루수를 소화하게 되자 김하성의 수비력이 더욱 장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3루수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하성의 어깨는 내야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18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며 그의 프로행에 박차를 가게 만들었죠. 결국 2014 신인 드래프트로 프로에 들어오게 된 김하성은 당초 인천에 연고가 있던 SK 와이번스로 지명될 거란 소리를 들었지만 2차 3라운드로 넥센에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하성의 경우에는 고교 지망 당시 높은 OPS를 기록했으나 아무래도 작은 체구로 인해서 장타력적인 부분에서 프로 구단들의 기대치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장타를 자주 쳐내면서 본격적인 거포형 유격수로서의 시작을 알렸죠. 하지만 당시 넥센의 주전 유격수는 훗날 메이저리그 진출 선배가 된 강정호였기에 김하성은 일단 백업으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며 자연스레 팀의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2년차 징크스는 겪지도 않고 2할 9푼에 19개 홈런을 치면서 유격수임에도 3할 20 홈런이 가능한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타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홈런 20개와 도루 28개로 20-20 클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리 기여도 역시 줄곧 성장하면서 강정호가 떠난 이후 팀 내 최고 스타 자리까지 한 번에 꿰찼습니다. 그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로도 선정되면서 국내에서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엘리트적으로 술술 풀리기에 이르렀죠.
2020년에는 유격수로서 30홈런을 기록하며 그 성장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타율까지 3할을 넘겼고 OPS는 프로 커리어 하이인 0.922를 찍으며 선배 강정호가 전혀 부럽지 않은 활약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격수라 부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죠. 또한 실력이 성장한 것만큼 그의 성격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단하다 보니 처음에는 다소 부끄러움이 많고 쑥스러움을 많이 보였다가 나름 연차가 쌓여가면서부턴 본인의 고등학교 별명이었던 깐돌이스러운 모습을 팀 동료는 물론 팬들에게까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위로 누나들만 있기 때문에 다소 여성스러운 성향도 있는 김하성이었는데요. 2018년에 한 인터뷰에서는 배트 던지기 등이 투수들에게 다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자제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나이대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누나 둘 밑에서 화목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김하성의 인성이나 성격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운까지 따라주며 마침내 김하성은 본인이 뒤를 쫓았던 강정호처럼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계약 기간은 4+1년이며 보수 총액은 최대 424억까지 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숨에 KBO 포스팅 계약 규모 중 최고 금액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자체가 김하성 영입에 공을 크게 들였습니다. 일단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안겨주며 김하성에 대한 기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죠. 앞서 박효준이라는 거물급 유망주로 인해서 유격수 포지션에서 밀렸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는 이것이 김하성에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본인의 주 포지션인 유격수를 비롯해서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니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도 톡톡히 활약할 것이란 평가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김하성 자체에게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좋은 선택지였는데요. 팀 내에 마차도나 타티스 주니어, 호스머 등의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코트 안팎에서 성장하기에 좋을 환경까지 갖췄죠. 물론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모두 내야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김하성에게는 누구나 경쟁 상대일 수 있겠지만 어떤 선수가 경쟁 상대이건 김하성은 꿈의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가게 된 것은 여러모로 그의 커리어에 도움을 줄 전망이었습니다.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KBO에서 MLB로 직행한 김하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장이 더 크게 이루어지길 늘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와 노력을 더해서 자신의 단점을 고쳐온 거죠. 물론 여전히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를 상대로 홈런을 쳐내는 등 간간히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하를 간 넘는 타율이나 볼넷보다 삼진이 월등하게 많은 결코 좋지 않은 볼산비를 보이는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죠. 하지만 김하성은 아직 26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더불어 이번이 빅리그 진출 첫 해죠. 그리고 그간 김하성이 걸어온 길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1년 후배에게 밀려본 적도 있고 프로에 데뷔해서는 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업적을 이뤄낸 선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해 현재 메이저리그 경기장에 서 있는 것은 김하성 뿐입니다. 밀리고 밀리더라도 끝끝내 넘어서는 것이 바로 김하성의 매력인 셈이죠. 그래서 김하성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배트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KBO에서 이루지 못한 기록들을 MLB에서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야망이야말로 지금의 김하성이 만들었고 그 각오는 이내 김하성의 아성으로 MLB에 크게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